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2차 시험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보다 좀 타이트하게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앞당겨서 진행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또 너무 잘 하고 계시겠지만 또 알아두면 좋은 그런 꿀팁들을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선생님들께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보면요. 시간 초과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 선생님들께서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는 좀 다르게 득점의 개념보다는 이미 100점이 주어지고 거기서 감점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범들을 졸업을 하시고 또 교직을 이수하시면서 교생 실습, 또 기간제, 혹은 뭐 시간 강사 이런 또 교육의 경험들이 좀 있으셔서 뭐 수업 실현, 뭐 말씀 하시는 그런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만고만하게 다 정말 잘 하십니다. 그래서 실력 차가 뭐 크게 드라마틱하게 나지는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눈에 띄는 가시적인 실수에서 엄청난 감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시적인 실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간 초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시간을 잘 조절을 하시면서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요. 시간이 초과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키워드가 너무 많다 보니까 횡설수설되면서 다음 문제에 대한 답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요,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없어서 준비가 너무 안 된 거죠.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부적절한 유창성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부족한 유창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말 관리를 잘 하셔서 시간 안에 답변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 가득하고 좋은 답변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초과되면요, 사실 점수를 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고루고루 평범한 답변을 하더라도 시간 안에 답변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임용시험이 아닐까라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좋은 답변을 선생님들께서 또 좋은 수업을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꼭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실제 시험 시간보다는 조금 한 1분에서 2분 정도는 여유를 두고 마무리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여유를 두고 한 1분 정도는 남겨놓아야 수업 나눔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수업 나눔에 들어가면 숨을 이제 헐떡이면서 굉장히 또 긴장된 상태에서 좀 호흡을 가다듬지도 못하고 바로 수업 나눔 문제를 읽으면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1분 정도만 좀 마무리를 일찍 지어주시면 수업 나눔을 하기 전에 나의 수업을 구상책 한번 훑어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또 답변을 구상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또 내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좀 여유 있게 한 1, 2분 정도 맞춰주면은 내가 준비해간 포부를 또 설정관님들 앞에서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시험 시간보다는 한 1, 2분 정도는 좀 더 여유롭게 마무리 짓는 연습을 충분히 스터디를 통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시간 관리를 위해서 이제 손목시계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시험실마다 조금 사정은 다르겠지만 시계가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어요. 특히나 또 시험을 들어갔을 때 그 시험장 안에 있는 시계가 현재 시각을 이제 기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관리번호를 추첨해서 이제 내 수험번에 해당하는 시험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혼란이 생깁니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때 손목시계를 두 개를 챙겨갔습니다. 자, 왼쪽에는요, 현재 시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그 시계를 차고 있어야지 제가 대기실에서부터 시간을 관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시계를 한 가지 더 찾습니다. 이 시계는 뭐냐면 시험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자, 11시 45분에 분침을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되겠죠. 그 12시 한 10분 정도에. 그리고 여기는 11시 45분입니다. 이렇게 오른손에 시계를 맞춰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업 실현 시간이 15분이죠. 그러면 이 오른손에 차고 있는 손목시계가 15분, 즉 12시 정각을 이제 향해 달려가고 있을수록 내가 수업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내가 수업 나눔까지 시험이 끝나면은 12시 10분을 가리키고 있겠죠. 이렇게 해서 왼손에 차고 있는 이 시계에는 현재 시각을 가리켜주는 시계, 그리고 이 오른손에 차고 있는 시계는 내 시험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시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목시계를 두 개를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또 팁이라고 한다면은 오른손에 차고 있는 시계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시계는 이렇게 해서 팔을 들어야지 보죠.
그런데 수업 실현을 하다가 혹은 뭐 심지 면접 답변을 하다가 시계를 이렇게 딱 보는 것이 좀 인위적인 제스처라고 저는 좀 느꼈어요. 그래서 좀 흐름이 깨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시선도 분산되잖아요. 내가 채점관님을 보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간이 궁금한 거예요. 내가 답변 시간을 얼마나 이제 오바를 했나. 그래서 갑자기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른손에 차고 있는 이 시간을 실제 시험 시간을 현재 시각이 아닌 시험의 시간을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그 오른손에 차고 있는 시계는요 이쪽을 보는 게 아니라 시계가 여기를 볼 수 있도록 찼어요. 그래서 내가 구상지를 들고 있을 때 굳이 이렇게 팔을 들지 않더라도 구상지를 들고 있을 때 자동으로 시선을 같이 볼 수가 있죠. 시야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용도로 활용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팁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오른손에 차는 시계를요 11시 45분이 아니라 11시 46분으로 시작을 눌렀습니다. 세팅해놓고 그러면요 실제 이 시계가 12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종료를 이때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도 실제적으로는 시험이 저는 1분 늦게 1분 빠르게 설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 시간은 1분이라는 시간이 남게 돼요. 그러다 보면요 저는 이 1분 동안 수업 나눔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되고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강제로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하시면 아주 손모시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이 수업 실현 그리고 심층 면접을 준비하는 이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간 초과가 되면 진짜 1차에서 아무리 컷을 높게 받아도요 이 수업 남음 같은 경우에 한 문제가 10점 배점이거든요. 10점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미처 채우지 못한 조건이 있는데 성급하게 이상입니다를 외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수업 실현을 하시다가 또 심층 면접을 답변을 하시다가 급하게 마무리 짓지 마시고 수업 실현을 하시다가는 자연스럽게 수업 일정성의 그 기술을 보여주시면서 자, 여러분들이 해낸 결과물들을 선생님이 잠깐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러면서 선생님이 구상했는 그 구상지를 빠르게 훑어보시면서 내가 놓친 조건이 있는지, 미션이 있는지를 빠르게 확인을 하시고 다 채웠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었을 때 이상입니다를 외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답변의 어떤 그런 구상형 같은 경우에도 답변의 요소를 내가 빠뜨린 것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서 신중하게 이상입니다를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성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성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면접, 수업 나눈 모든 답변은요 논리적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교육학 우리가 1차 시험을 볼 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논리적인 형식을 갖추어서 분명히 잘 서술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구술로 말로 하는 것이 2차 시험이라고 이제 심층 면접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면접도 그렇고 또 수업 나눔이 있는 지역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답변이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야 돼요. 꼭 그래야 된다기보다는 갖추었을 때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시책을 도대체 공부해서 어디다 쓰나 이런 이제 의문이 많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책을 아주 터프하게 대놓고 물어보는 그런 교육청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수업 나눔의 문제에서나 면접의 문제에서 숨겨놓고 답을 요구해요. 그러면 심층 면접이라는 것이 딱히 정답이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수많은 해답을 가지고 있는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어떤 답변의 개념의 구석성을 띠고 있는 문제들도 분명히 주어지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고교학점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 이제 학생들의 대화 사례가 나오면서 교육과정 클러스터라고 하는 아주 전문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었어요. 2차에서.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또 수업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는 핵심 역량, 미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책을 활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써놓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도 써주시고요. 결론에서도 써주시고요. 그리고 본론에서는 당연히 답변의 가지수를 채우시면서 시책을 갖다 써야 되겠죠. 그래야지 선생님들 답변이 훨씬 논리적이게 들리고 또 이제 실전반님들의 그런 좋은 채점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답변의 에티튜드를 신경 써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대면으로 사람을 대면해서 이제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외운 것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죠. 줄줄이 읽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눈 맞춤, 시선 처리를 골고루 하셔야 돼요. 정중앙에 앉아 계시는 실전관님을 이제 기준으로 스탠다드로 딱 표준을 삼으시고 왼쪽과 오른쪽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한 3분 정도가 계신다고 했을 때 처음에 중앙을 찍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그런데
왼쪽 1, 2, 3초, 그 다음에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3초 정도의 간격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선 이동을 하시는 것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한 분만 이제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그리고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3초, 3초, 3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좀 절도 있게 그렇게 안정적으로 시선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작 멘트와 마무리 멘트를 좀 이렇게 신경 쓰셔야 됩니다. 수업 나눔 같은 경우에도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30초 정도는 좀 생각을 하신 뒤에 이제 답변을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도 구상형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구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찰의 시간이 필요가 없죠. 바로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상형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셔야 채점관님들이 이제 주의가 조금 이렇게 흐트러지더라도 채점을 하실 때 기준점을, 방향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좀 논리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뭐죠? 가동력, 가청력 이런 느낌처럼 좀 잘 들리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에 좀 중점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멘트, 마무리 멘트 또 이상입니다. 이렇게 잘 깔끔하게 채점하시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발 말을 천천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발음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좀 발음이 세서는 안 되겠고요. 지금 빨리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마스크를 쓴 채로 시험에 응시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시험이 이제 2차 시험이 응시되는 곳이 그 시기가 굉장히 또 추운 계절에 특히 이제 우리가 1월 말에 굉장히 추울 때잖아요. 그럴 때이기 때문에 시험장에 히터를 틀어놓고 그러다 보면 소음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쓰고 있죠. 또 히터는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잘 전달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뚜렷하고 크고 분명한 발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또 스피치 훈련 같은 것들이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발성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숙소 예약을 좀 미리 하셔야 되는데요. 시험장 공고가 나고 나면 사실 학교 주변에는 숙박시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이제 예약이 빨리 차서 구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2차 시험이 이틀 동안 이제 시험이 응시가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이틀 동안 묵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숙소의 어떤 후기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컨디션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 특히나 이제 숙소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나 보면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미니 가습기라던가 이런 걸 또 챙겨 가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목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그런 준비물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장으로 이동을 하시면서 숙소로 가셨을 때 또 주변에 이제 독서실을 갈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터디룸이라던가 카페, 그리고 호텔 안에 부대 시설에 카페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식이 나오는 호텔인지 조식을 제가 나오더라도 먹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내가 죽을 사서 이렇게 소분해서 먹겠다고 한다면은 그곳에 냉장고라든가 전자레인지라든가 커피포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룸 컨디션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험장에는 무조건 일찍 가셔야 돼요. 그 2차 시험이요 좀 이미지가 보여지는 시험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일찍 가면은 화장실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남자 선생님들께서도요 이제 거울을 보시면서 옷매무새, 그다음에 헤어, 이제 아침부터 목을 푸시면서 발성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최대한 단정하게 가셔가지고 이렇게 좀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지는 않은지 또 주름져 있지는 않은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이미지를 좀 깔끔하게 단정하게 가다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험장에는 2차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1차 시험처럼 꼭 일찍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요. 수업 나눔이 실시되는 그런 교육청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수업에서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런데 채점관님들은 수업 실현실에 계시는 그 채점관님들이 그대로 수업 나눔까지 다 진행을 하시는 거거든요. 즉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시는 분들이에요. 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수업 나누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나눔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수업 실현을 구상할 때 우리가 수업 나눔에서 즉 그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또 수업의 유창성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뭘까지 해야 돼요? 수업 나눔에서 내가 써먹을 장치들을 수업의 곳곳에 배치를 해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실현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몫인 거잖아요. 우리의 숙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수업 나누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말이 굉장히 많기 위해서 우리가 수업의 장치들을 써먹을 수 있는 굉장히 학생 중심 수업 혹은 배움 중심 수업의 여러 가지 장치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서, 매체들을 활용하시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떡밥들을 다 우리가 잘 깔아놓고 수업 나누면서 회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순번에 영향이 있을까? 이건데요.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작년에 1일차에 수업과 나눔을 이제 평가하는 그 1일차에 제가 1번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관리번호 1번으로 시험을 보면서 이제 수업을 하고 나눔을 했는데 점수는 결과적으로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순번의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1번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1일차에 빨리 집에 가야 내가 다음날 면접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일차에 뒷번호를 뽑고 이제 늦게 나오면요, 너무 지치기도 하고 또 이제 다음 날을 위해서 일찍 자야 되잖아요.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심층 면접 준비를 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번호가 차라리 낫다, 먼저 맞는 애가 더 훨씬 낫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들 어차피 선생님이 나가시면서 점수를 다 매기실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누적했다가 한꺼번에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혀 효과가 이제 이 순번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수업을 하시면요, 그날 그 고사장에서 선생님이 1번의 그 좋은 수업이 또 점수 채점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RM의 어떤 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채점관님들의. 그래서 물론 채점 기준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선생님들께서 순번의 영향이 전혀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차라리 앞번호가 낫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긴장하면 안 됩니다. 너무 긴장하면요, 내가 준비해간 것들을 준비해간 만큼 많이 보여주실 수가 없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응시를 하시는 그 과목이, 그 전공이, 선생님의 전공이 그래도 세상의 그 수많은 학문들 중에서 그래도 선생님이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공부해본 학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신 있어야 돼요. 그 선생님들께서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선생님이 전문가인 거니까 그 전공에서 자신감을 갖고 말씀을 하셔야 되겠고요. 너무 긴장하더라도요, 사실 우리가 1차 시험 이후에 거의 2달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잖아요. 2달을 꽉 채워서 준비를 했다면, 그리고 연습을 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선생님들 실력 한번 믿어보시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어떻게 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만의 어떤 수업의 스크립트, 또 면접의 그런 틀을, 만능의 틀을 잘 숙지를 하셔서 그 안에서 또 시책의 아이디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셔서 훌륭한 답변, 또 훌륭한 수업을 하시면요, 사실 어느 고사장에서 또 어떤 채점관님들 앞에 보이더라도 좋은 수업과 좋은 답변은 좋은 수업과 좋은 답변으로 보여지고 들려진다는 거, 그것을 아시고 선생님들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선생님들 2차 시험 정말 이제 코앞일 때 준비한 만큼만 보여주시면 되고요. 절대 연습량 부족으로 실력 발휘 못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꼭 잘 보고 오셔서 또 현장에 바로 서실 수 있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역시나 이번 시험에서도 또 현장에서 저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